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호입니다.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탄핵 정국에 휩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한일 강제병합, 그리고 유교전쟁, 우리의 주요 외환 이전에 국론이 양문됐던 그 실태를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병자호란 또 와중에 국론이 얼마나 양분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니까 거의 40년 후에 바로 일어났었죠. 그 당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외환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향명 배척, 당시 명나라가 최고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다, 이 정책만 계속 고수를 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1636년 12월에 청태종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예견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대비책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화도로 인조가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강화도 가는 길이 막혀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산성 가가지고 성을 남한산성으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다시 본거지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영화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추웠죠. 그리고 남한산성이 성이 조그맣기 때문에 많은 군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되는, 더군다나 이제 그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또 강화도가 그 와중에 청나라한테 함락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남한산성 안에 있는 조정에서 주화파와 척화파가 계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당시 인조가 결정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나고 40년 후인데 전체적으로 사회 재편을 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시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국호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36년에 왔는데 우리가 이 국제정세를 당시 조금이라도 살펴봤으면은 국제정세에 맞게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국제정세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얘기죠. 남한산성의 당시 어려운 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남한산성 내에 있는 병력은 13,000명에 불과했죠. 양식은 14,000석, 겨우 50일 정도 버티는 걸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각 도에 근황병을 모집하죠. 남한산성에 임금이 있으니까 병력을 빨리 남한산성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파발을 띄우고 했는데, 파발 띄우는 것도 다 포위가 다 됐기 때문에 어렵게 파발을 다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한테 포위가 된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었죠. 그 당시에 또 이제 묘책을 세워놓은 게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하자. 그렇지만 당시 이제 국제정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명나라한테 구원 요청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당시 국제정세에 어두워서 명나라에 구원 요청하는 걸 유일한 묘책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였죠. 당시 조정에 두 사람이 주로 이제 대표적인 논리를 세웠는데, 하나는 김상헌이고 하나는 최명길입니다. 그러니까 척화파,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김상헌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방법이 뭐가 있냐, 우선 당장은 타협을 하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주화파인 최명길이가 대표적으로 싸운 거죠. 그런데 두 사람 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우선 양쪽의 기본적인 그 사상 체계가 틀리는데, 김상헌의 입장은 명분과 의리를 추구하는 주장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싸워야 된다. 명나라를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명나라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 최명길이는 우리가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주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유교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교에서도 의리와 명분을 중요하는 주작, 또 하나는 실용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있죠. 그런데 최명길이는 실용을 중시하는 양명학적인 사상에 기반을 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상헌이가 주장하는 게 싸워본 다음에 화해해도 늦지 않다, 이게 김상헌이가 주장하죠. 우리가 현실적인 방안인데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비굴하게 강화를 맺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김상헌이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당시 최명길이의 주장이 받아들여가지고 항복문서의 초안을 최명길이가 만들었죠. 그런데 김상헌이는 아파가지고 그 조정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한테 이 항복문서를 보게 됐는데, 항복문서를 보면서 격분해가지고 그 항복문서를 찢었는데, 그 찢은 항복문서를 다시 붙여서 최명길이가 다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김상헌이의 구상은 뭐냐,
의리를 저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정도를 지키지 않는 거다. 정도를 지키면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사상이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정치란 바로 잡는 거. 공자의 정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거다. 이 세상이 흐려졌을 때 바로 잡는 게 바로 정치다. 이게 이제 정명사상인데, 군주와 신하가 도리를 다 서로를 하면은 헤쳐나갈 수 없는 게 없다. 이런 게 이제 정명사상이죠. 김상환이 머릿속에는 이제 계속 그게 있었던 겁니다. 대신 여기에 반대해서 최명길이 주장은 뭐냐면은 이념적인 대의보다 현실을 중시한다. 지금 현실이 바로 고립 상태에 있는 남한산성에 있는 우리 조정인데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명길이 사상은 이겁니다. 군자가 믿는 건 마음이다. 마음에 자기가 비방이나 다른 칭찬은 단순히 외적인 거고 자기 마음만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이게 바로 군자의 사상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든 게 바로 양명학적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마음에서 천리가 나온다. 천하의 순리는 모든 게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바로 그게 천리다. 심즉리라고 하죠. 심즉리. 마음이 곧바로 모든 세상의 이치다. 이게 이제 양명학적 사고방식이죠. 최명길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상도와 권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상도, 지켜야 할 게 평범할 때 지켜야 할 것과 난세에 지켜야 될 게 따로 있다. 상도는 평범할 때 지키는 거고 난세에는 권도가 있는 거다. 난세는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명길이가 얘기하는 게 결국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죠. 조정에서 많은 협의를 한 결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국제정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고립된 남한산성에 있으면서도 전쟁의 와중에 척화파, 주화파와 계속 싸우면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이게 이제 과연 현실 감각이 있는 건가? 아니면 사대주의에 치중해가지고 단지 오랑캐로 청나라를 치부하면서 임금이 갈피를 못 찾게 조정해서 임금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척화파의 주화파의 싸움, 이게 결국 병자호란 한 도중에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병자호란을 보면서 지금 탄핵 정국의 시대를 한번 반추를 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한일 강제 병합 이전에 어떤 우리의 국론이 양분된 모습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